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하나 분석해 볼 게 있는데, 이 낙찰사례에 대한 어떤 분석에 대한 얘기의 테마입니다. 즉, 방법론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 공개 특강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거를 조사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물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쪽 화면을 보실까요? 2018 타경 52805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23의 7번지 물건이에요. 건물 전부와 토지 지분이 경매에 나왔는데 토지 면적은 51평, 건물 면적은 40평에 대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억 5천대인데 지금 2억 8천6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2019년 9월 9일 진행되는 물건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액면상으로 딱 봐도 청계 지역주택조합과 나머지 이렇게 채무자 소유자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가, 이런 걸 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물건 분석에 대해서 그 조사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민법적 권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민법적 권리를 본다면 소재주의는 뭐고 인수주의는 무엇인가, 이거는 아주 기본적 베이직한 얘기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물건 방법론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줄 게 있는가 물어줄 게 없는가, 이거 분석하는 건 가장 경매 물건 분석의 기초이죠. 문제는 공법적 개념에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적 개념에서 행위 제한은 무엇이고, 이런 행위 제한에 대한 가치 분석이 돼서 가치가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이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법적 개념에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목적이 달성되면 가치가 변화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 개념으로 설명드려보면 애벌레가 진화돼서 나비가 됩니다. 일종의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법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노후된 지역이 싹 부서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 땅에 아파트를 만든다는 그런 가치를 따진다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목적 달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 가치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다음은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 인수하는 게 없고 소재주의고 변화가 됐을 때 이게 경제적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경제적 개념으로 딱 봤을 때 수익이 창출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느냐, 이 개념을 봐야 되는 건데, 수익에 대한 어떤 수치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투자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나 이 교수 만나 이제 돈 좀 벌려고 해. 친구가 투자하라는 대로 투자했더니 2배밖에 안 올랐어. 깜짝 놀랐어요. 아, 2배면 괜찮은 거지. 그거밖에 안 올랐다면 얼마나 버시려고. 저도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더라고요. 20년 걸렸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시간적으로 이게 잘 풀릴 수 있는가,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수치가 많이 나오면서 수익이 높은가,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개념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물건 분석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시간을 끌게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하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내용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물건 분석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고, 하나의 포커스로 맞춰서 문제가 없다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게 나오면서 엮이게 되면 이게 이제 부동산 더럽게 엮였다, 경매할 거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과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보는 이 얘기를 가지고 저 물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 물건은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이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다가구 같은 게 있구나.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도로가 있고 이런 다중주택 다가구 있는데 좀 섭스름한 동네에 있는 건데, 이 동네가 어떤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1, 2, 3층이 있네? 임대료는 좀 나가겠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땅인데 5호선이 지나가네?
건물은 이렇게 사도기구 안쪽에 있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지적도를 보고 여기 뭔가 5호선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답십리역이 있고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로드뷰를 본다면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임차인들이 보면 임차인들이 지금 누가 있는데 어쩌저쩌고 민법적 개념이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강제경매 김진법 건물 등기에 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토지등기부에 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에서 지상권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강제경매 나오고 있는데 매각 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것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권리자 규모 인정 을구순위 1번 지상권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계획을 딱 보니까 3종 일반적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 가로구역 높이 제한 건축법, 대공방합적의혹, 과밀억제권역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들이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자, 칠판을 보게 되면 이 물건의 전반적 개념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배웠던 걸 보면 갑자기 여기에 무슨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소유권자가 나올 때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걸 이해해 봐야 돼요. 재밌는 건 여기가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딱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뭔가 인수된다는 개념들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인수된다는 것은 민법적으로 가등기가 있고 공법적으로 지상권이 있어서 인수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권리관계 복잡하죠. 여기 있는 이 민법적인 내용들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는 게 나오니까 봐야 되는데 공법적이니까 지상권은 민법적이잖아요. 이거는 공법적이에요.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니까 철도 지나가는 게 땅속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좀 단순한 질문, 원색적 질문인데 지상권은 땅 위의 건물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그 지상 지하의 일정 범위 내 구간을 정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지상권에 대한 것들은 영구적 권리로 타인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수주의가 있으니까 제한물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기가 좀 변화가 되면 좋은 거니까 질러보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공법적 인수주의 구분지상권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지역주택조합이 뭐냐?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이 주택법 개념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물건을 그럼 완벽히 조사하려면 지역주택조합 이걸 왜 갖고 있고 왜 경매를 내는가?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만들자 20인 이상이 모여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고 부지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지 매입을 해서 여기다 아파트 짓겠다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카테고리에 따른 이런 내용 일련의 절차에 따른 주택법적 개념의 완벽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물건의 접근이 복잡해져요. 저한테 이 물건을 처음 의뢰해서 물어보신 분은 여기가 지금 주택조합이 있으니까 이거 재건축 아닙니까? 재건축 지역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프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본적일 수준 미달되는 질문이에요. 재건축은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고 지역주택조합은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는 주택법 얘기입니다. 법규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려워 이러면 이분들은 도망갈 게 아니라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물건 사례 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부지의 경매물건 낙찰 사례와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재건축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의 낙찰 사례 분석법은 완전히 극대극의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린데 재밌는 건 여기가 지금 현재 지하철에 드나가는 구분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요 위에 건물을 높게 지으면 하중의 문제 때문에 높은 건물을 못 짓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물건은 이렇습니다. 2억 9천대 받아서 내가 민법적인 개념에 대한 걸 풀 수 있다면 들어가 보는 건데 공법적 개념의 변화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기에는 해당 부지의 구분지상권이 복잡하고
옛날과 달리 지금은 아파트를 높게 지으면 지하 주차장을 파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 판다는 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최근에는 지하 안전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오염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건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에 따른 가로경 높이 제한이 있어서 높이 통제까지 받는데요. 그럼 이 가로경 높이 제한이 얼마냐 이것도 봐야 되면 아파트 높게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경제적 수익을 본다면 결국은 부시고 높게 지어야 되는데 높게 짓는다는 게 차단돼 있어요. 위아래로 다 차단돼 있으니까 수치도 안 좋고 시간도 안 좋아요. 공법적 행위 제한의 일정 목적을 가진 주택법을 통해서 가치 변화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차단돼 있어요. 결국은 행위 제한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악성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인수주의에 대한 얘기를 따져보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낙찰받고 여기다 내가 세를 놓고 월세 받는 개념으로 좀 낮게 떨어져서 봤는데 민법적 개념에 대한 인수주의가 과연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물건 하나를 봤는데 저희가 물건 사례 분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이 된다면 민법적 개념, 공법적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분석 이런 얘기가 종합적으로 다 연결돼요. 물론 분석법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수업에 정리를 하다 보면 내용이 다 미세하게 뒤엉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한 공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본강이 들어가면 주택법이 뭐고 건축법의 높이 제한은 어떤 개념이고 그래서 이 물건이 그런 걸 적용해야 된다면 어떤 개념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가치 변화가 어렵다,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커리를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물건 사례 분석반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본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용을 듣다 보면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이런 걸 여러분이 찾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변화는 첫 번째 변화, TV나 뉴스에서 어려운 얘기했던 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변화, 남들처럼 쉬운 물건 때로 몰려들어서 높게 받아야 낙찰되고 수익도 안 낸다.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물건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걸 보다 보면 안 좋은 것 속에서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걸 보다 보면 어려운 것 속에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통찰력 있게 위험 제거하고 분해해서 내가 낙찰받아서 위험 제거를 하는 순간 경매로서 고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기본적 강의 스케줄 얘기 드렸고 여러분 물건 사례 분석반 많은 수강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알찬 강의로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